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대법원에 공개 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 진행 상황 현재 어디까지 왔습니까? 네, 두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같은 내용으로 사실은 두 가지가 된 것인데요. 친형을 강제 입원했느냐 여부와 관련해서 강제 입원 시켰다면 이게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이고, 이거 관련으로 지방선거 때 TV 토론회를 하면서 그렇게 한 사실이 있냐 없냐와 관련된 얘기를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원심, 그러니까 대법원에 오기 전에 직권남용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 판결이 선고됐고 상고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기본적으로 검찰은 강제 입원 절차를 지시한 사실을 선거권자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숨겼다. 그래서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사범과 관련된 죄는 원칙적으로 선고 시한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미 지나버렸고요. 네. 상고가 제기되면서 지금 현재 2부, 그러니까 노정희 대법관에게 배당되어 있는데 여전히 아직 최종 판단이 미뤄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변호사의 변호인인 이재명 도지사의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가 공개 변론 신청서를 대법원에 낸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공개 변론 좀 개념부터 한번 짚고 가볼까요? 네,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주로 서류에 의해서만 심리를 많이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도 형사소송법 390조에 따르면 일정한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는 참고인 진술을 듣는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공개 변론 절차가 열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도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공개 변론 대상이 되는 사건들은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한다든가 또는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든가 법리 해석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중요한 견해 표명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이 경기도민의 선거권 등에 대해서도 미치고 또 그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공개 변론 절차 같은 것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니 이번에 한번 공론화해보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이 지사 측이 작성한 이 신청서 내용 좀 더 살펴볼까요? 네, 나승철 변호사가 낸 신청서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비슷한데요. 이 사건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와 변호인들의 공개 변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헌법학자나 정당이나 언론인 등의 각계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이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민적인 논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다뤄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것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다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침묵도 공표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 이재명 지사와 그리고 나승철 변호사의 주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퉈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기존에 이 대법원 공개 변론 사례 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정치자금법 내지는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것으로는 권선택 전 대전시장 사건이 있습니다. 네. 권선택 전 대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간 전에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단체를 만들어서 무슨 포럼 이런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포럼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거나 한 것이 사전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법원까지 왔습니다. 공개 변론이 열렸고 결과적으로는 권선택 지사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기는 해서 권선택 전 시장이 승복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정치자금법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고요. 또 조금 유명한 사건으로는 조영남 씨의 소위 말하는 미술품 대작 사건과 관련한 사기 사건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미리 조영남 씨가 이제 하면서 미리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작업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미술품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공개 변론이 좀 이 지사 측에 유리하게 작용될 거라고 보십니까? 좀 이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부터 혹시 이미 지나치게 공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고요.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주장이라고 하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히려 대법원에 빨리 판결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변론을 신청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건은 더 지연될 소지가 있고 이런 점 때문에 일부러 소송을 지연하려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 변론을 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봤던 권선택 전 시장 사건 같은 경우 피고인에게 오히려 불리했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정치 쟁점화하거나 조금 이슈화해서 아주 선한 의도라면 정말 이 점을 한번 그 공감대를 좀 형성해 보는 계기를 가지기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치인으로서 이 부분이 회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은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네.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 내릴지 좀 궁금해지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